안녕하세요. 꿈과 사랑이 흐르는 낭만 카페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 동안 얻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요, 도스토옙스키의 말인데요. 참 멋지죠? 그런데요, 우리는 멋진 말들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 삶은 나쁜 습관은 중독되기 쉽고 좋은 습관은 몸에 익히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기 자신의 습관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대표로 있는 연준혁 작가가 쓴 단 하나의 습관에서 명쾌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중요한 문구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둔다. 영화배우 조인성의 이미지는 지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인성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배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증거는 그가 했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군 제대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 중에 반구적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순간 당황한 기자가 머뭇거리자 그는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라 설명하고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탰다. 문제가 있으면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탓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날 몰라준다, 인정 안 한다 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가장 하수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세상엔 나보다 뛰어난 고수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조인성의 말대로 반구적이는 맹자의 이루상에 나온다. 조인성은 책을 읽으며 머릿속에 넣어두었던 맹자의 구절을 적절한 때 인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세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다. 연예인 중에는 중요한 문구들을 적절히 인용하거나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이로는 김제동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언변이 쉽게 나온 것은 아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펼친다. 신문의 종수도 4개 이상인데 보는 방법 또한 남다르다. 그날의 주요 사건을 여러 신문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는 그 중에 인상적인 기사들을 모아 스크랩하고 그 옆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둔다.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만든 스크랩북이 벌써 10여 권이나 된다며 그는 하루라도 신문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책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암기를 한다. 이 습관은 일상화되어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오늘의 명언 같은 것도 보자마자 암기해버릴 정도다. 사실 중요한 문구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습관의 대가는 바로 마틴 루터 킹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마친 킹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엘레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텍스터 애비뉴 침례교회의 목사로 부임함으로써 영적인 일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아직은 풋내기에 불과했던 킹에게 분기점이 찾아온다. 흑인 운동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재봉사 로사 파크스는 일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탔다.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지만 기사는 백인의 자리라며 로사 파크스를 앉지 못하게 했고 그녀는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로사 파크스는 체포되었고 흑백분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흑인 사회는 이 사건을 간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흑인들은 몽고메리 개선협회를 설립해 킹을 회장으로 임명했다.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킹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단상에 올라섰다. 문제는 연설이었다. 회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않았기에 킹은 연설 준비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킹에게는 평소 중요한 문구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연설 백과사전이나 마찬가지였다. 독립선언서, 권리장전은 물론이고 성경의 주요 구절과 고전 속의 문구들, 그리고 헌법과 감동적인 연설문, 심지어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디 사상의 골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킹은 자신의 머릿속에 든 것들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꺼내어 조합하기 시작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날의 연설 이후 킹은 일약 전국적인 흑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63년 8월 28일에 벌어진 시위의 참가 인원은 무려 20만 명에 이르렀다. 주요 흑인 지도자들이 연설을 맡았고 킹에게는 8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물론 킹은 미리 연설 원고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원고를 보지 않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문구들이 다른 말을 하라고 충동질했기 때문이다. 그는 즉석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연설이었다. 군중들은 환호했다. 킹의 즉석 연설에 포함된 내용은 군중들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킹은 마지막 한마디까지 능숙하게 처리했다. 그는 머릿속에서 흑인 명가의 후렴구를 가져왔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연설은 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백악관에 킹을 초대한 케네디조차 이 구절을 다시 인용했을 정도였다. 그의 킹은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이 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킹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즉흥 연설의 대가로서이다. 그가 머릿속에 넣어두었던 수많은 지식 덕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흔히 학창시절 암기식 공부법은 변화되어야 할 첫 번째 낡은 공부법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물론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만 일관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암기의 순기능을 무시하면 오산이다. 책에서 아무리 좋은 문구를 읽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자양분이 될 문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외우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낭만 카페는 시와 음악, 책의 향기를 갖고 여러분의 오후에 찾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